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또 해보려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는 분들은 또 모르겠지만 정말로 저는 이 유리기판 관련 수혜주가 또 크게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도 이제 태성 같은 경우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사라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2023년 11월 29일. 이제 태성도 한번 삼성이 올인 중인 뭐 이런 것들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거다 했었는데 태성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성 같은 경우가 이때부터죠. 이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한 20배, 3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현재 또 새로운 유리기판 지금 태성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올라가고 있긴 한데 이런 자리에서 사기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올라갈 만한 그런 종목을 또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도 방송 잘 따라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급반등 해주고요. 자, 코스닥도 급반등 해주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대한 기대가 나와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이런 신고가에 대한 기대가 왜 나와주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에는 외국인의 매수세잖아요. 코스닥은 사실 뭐 지금 뭐 엄청나게 복잡해요. 보면 뭐 전체적으로 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섹터들, 그러니까 섹터들이 보면은 다 그냥 다릅니다. 그래서 뭐 통일됐다기보다는 그냥 코스닥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그냥 골고루 좀 올라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코스피는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압도적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 시장 자체는 결국에는 뭐가 나와주고 있다. 오라클로 인해 가지고서 AI 버블론을 논하고 증시를 찍어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오라클이 다시 한번 틱톡과의 합작 법인 설립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론의 사상 최대 실적 등 이슈를 가지고서 무엇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다시 AI 랠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시장에서는 뭐에 대한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느냐? 메모리 업황에 대한 이 호황은 아직도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이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AI에 대한 기대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뭐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산타 랠리, 그러니까 기존에는 산타가 있나라고 했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시장에서 악재가 됐던 게 뭡니까? 이 악재라는 게 이제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는 부분도 악재였고요. 우리가 내만의 날이라고 표현하죠. 또 악재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캐리 청산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도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금리 인상 발표를 했지만 시장은 제가 늘 얘기했던 뭐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받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타격받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그냥 했구나로 끝나는 모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도 사실 오라클 때문에 악재처럼 넘어갔던 거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마이크론이라든지 이런 이 기업들의 이 실적 발표가 오히려 호재로서도 작용하는 모습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 나와줘야 될 악재가 지금 뭐였다?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AI 버블이다, AI 이런 것들을 논쟁하기 위해서는 언제가 돼야 됩니까? 적어도 내년 실적까지, 내년 1분기가 아니죠. 내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 실적이 나와줄 때까지는 현재에 대해서 이게 버블이다 뭐다 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산타랠리 이후에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시장에 대한 상승 베팅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 반도체 업황에 대한 매수세 이런 것들과 함께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로 증시는 상승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히려 엄청나게 이 호재로 지금 작용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시장에서 삼성 오늘 같은 경우는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매수 금액 들어온 매수 금액과 이제 SK하이닉스 매수 금액 보면은 그 삼성전자가 거의 2배 정도는 이제 외국인이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런 매수세가 지금 왜 더 많이 들어왔냐를 논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없던 호재성 이슈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이 AI 랠리를 이끌었던 HBM 관련되는 모멘텀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논의됐던 게 뭐였습니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을 납품하느냐 못하느냐. 이 HBM 관련되어 있는 이 포가 내년 초에 지금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공급이 되면서 통과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될 거라는 걸 공식화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앞으로의 이런 프리미엄 가격 같은 경우도 기존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판매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양산이 결국에는 삼성전자 이런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본격적으로 기름을 붓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HBM을 통해서 2026년까지라고 하지만 그 이후까지도 이미 시장은 메모리 시장의 타이트한 수급이 이어지게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엔비디아에 HBM을 공급망 선정하게 되고 뭐 이런 이 SK 하이닉스와 샘플 양산 준비 경쟁 가속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업계에서 말하기를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탑재 테스트 해봤더니 뭐였다? 삼성전자가 최고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했더니 1위다. 이제 구동 속도, 전력 효율 최고 수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빠르게 따라잡을 거라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 아무래도 우수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앞으로의 뭐가 기대가 돼요. 기존의 SK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에서 뭐로 간다? 삼성전자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도 보는 게 27년도에는 그래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증가하죠. 근데 뭐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27년도에도 SK하이닉스가 1위네요 라고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점유율이란 것 자체는 누적이죠. 누적이기도 하고 사실상 당장에 이런 것들 HBM에 대해서 뭔가 이런 걸 교체를 한다라고 하면은 교체 비용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채택하면은 2, 3세대 이상은 그냥 동일 공급사로 고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미 뭐 26년까지 뭐 HBM을 이미 완판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미 점유율이 쌓인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삼성전자가 가파르게 점유율이 치고 올라오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가파르게 급감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7년까지 이렇다 치더라도 이 속도를 본다고 하면 28년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점유율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앞으로의 이런 실적 기대는 오히려 더 클 수밖에 없다. 지금 전에도 제가 늘 얘기했던 게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 탄력이 HBM이란 모멘텀만 가지고서 올라갔던 게 지금 한 600%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움직여봐야 몇 퍼센트 움직였다. 아직 이제 한 100% 좀 움직이려 말라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AI 시대에 있어서 사실상 HBM 가격 경제에서 뒤처졌다라고 하면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오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시장은 지금 홍콩 같은 경우도 홍콩 증시에서 나오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뭐 이런 ETF를 사면서 오히려 지금 이 사이클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는 관점도 있고 지금 이런 사이클 뭐 호황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수주도 계속될 거고 이런 것들이 예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 뭐하고 있다? 오히려 내년도에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로 설비 투자도 엄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건 앞으로 쏟아질 큰손 고객들의 주문을 예상한다는 거죠. 이걸 다 소화시키기 위한 설비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다라고 하면 사실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장기적인 흐름으로서는 급등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26년 내년도 AI 랠리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 과정에서 사실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제 HBM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점점 뭐가 된다? 계속 시장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시장이 커지면서 HBM이 고정화되면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죠. 이게 뭐가 문제된다?
이제 이런 성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기존의 기판으로서는 감당 불가능 수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계속 알다시피 본딩,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보다 더 고효율을 내기 위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는 시장에서 떠오르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가장 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고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리기판이에요, 유리기판.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유리기판 사업에 대해서 확대를 한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설비 투자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게 설비 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썸네일에서 지분 투자라고 아마 이제 제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삼성전자가 그래서 뭐까지 하기 시작합니까? 이 유리기판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라고 하면서 중후 엠텍에 베팅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유리기판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고, 이게 지금 이 게임 체인저로 불리기 때문에 미래 먹거리판으로 키우고 있는 만큼 이 시장의 선점에 주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한다? 삼성전자가 이 삼성 벤처 투자를 통해서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유리기판 기업인 중후엠텍에 투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중후엠텍이라는 기업이 만약에 상장사였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엄청나게 급등했을 겁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베팅 소식으로 이때부터 투자 소식으로부터 이때부터 지분 투자 이때부터 엄청 급등했죠. 그래서 아쉽게도 중후엠텍이 지금은 없어요. 중후엠텍이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아니죠. 중후엠텍이 지금은 비상장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우리가 유리기판에 직접적으로 지분 투자할 만큼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것만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게 이런 최근에 중후엠텍뿐만 아니라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유리기판 도금업체. 유리기판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금속 표면 처리 전문 기업인 익스톨에도 이제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삼성 그룹 자체적으로 뭐 하고 있다. 현재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련 이 유리기판을 절대 가볍게 눈여겨보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지금 절대적으로 뭐 그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은 많이 없다 생각해요. 뭐 여러분들이 실적에 대한 저평가를 하면 할 말 없겠지만 Y스킨 같은 경우도 보다시피 Y스킨 좀 많이 안 올랐네. 그래도 현재 뭐 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대표적인 아까 태성 같은 경우는 이미 뭐 그 수십 배 가까이 올랐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비해서 한 6, 7배 올랐죠. 뭐 삼성전기도 최근에 한 2배, SKC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안 올랐어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차트의 흐름, 여러분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기존 유리기판 관련 섹터들이 차트의 흐름만 본다 해서도 얘들이 절대로 이제 엄청나게 저점이다 생각은 안 들거든요. 주식은 결국엔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는 게 주식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뭐 기존 뭐 필옵틱스, 태성, Y스캔 뭐 이런 애들 보셔도 좋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걸 소개시켜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엔젯이란 기업이에요. 엔젯. 그래서 유리기판 결합 자동식별 AI 소프트웨어 개발했다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필수예요. 이것도 소개를 시켜드리겠지만 더 이슈 받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중후엠텍이랑 공동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어요. 삼성전자의 중후엠텍 지분 투자 소식이 시장에서 더 이슈가 되고 핫해지면 핫해질수록 뭐가 이제 될 수밖에 없느냐? 이 엔젯이라는 기업이 중후엠텍이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후엠텍 반사익으로 뜨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엔젯의 이 기업에 엔젯 자체가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 얘가 이슈가 되는 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엔젯 같은 경우는 현재 여기도 나오지만 얘네가 하는 게 소프트웨어는 고해상도 카메라 기반 영상 분석을 통해서 유리기판의 미세결함을 최 3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자체 소프트웨어 적용을 통해 공정 단계에서 결함 검출 속도가 빨라지며 수율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이 수율 향상을 위한 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이라 보셔야 돼요. 왜?
지금 이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가 기존의 가장 큰 난제, 유리기판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공정 수율이에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리입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와 복잡한 공정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수만 개의 미세 구멍 뚫다 보면은 이런 작은 불량이 발생해도 기판 전체를 폐기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확인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장에서 유리기판의 이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수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그래서 안정 기술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다? 얼마나 더 안정적으로 만드느냐가 핵심이다. 라고 이게 유리기판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제 이 엔젯이라는 기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3 마이크로미터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3 마이크로미터면요. 눈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식별이 불가능한 겁니다. 심지어 이게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기존과는 더 차이가 있겠죠. 기존에는 이 정도에서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유리는 더 쉽게 깨지기 때문에 실리콘보다는. 그래서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동일한 검사 방식으로 당연히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검사해서 이걸 그대로 만약에 찾아내지 못하고 통과시켰다 했을 때는 당연히 어떠한 HBM이 됐든지 이걸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고장의 시발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애초에 이게 이 과정에서, 공정 과정에서 애초에 원천 차단을 하고 이런 거 다 하고 최종 수율을 급상승시키는 게 유리기판에 있어서 핵심이었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이 눈에 우리가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왜 AI 소프트웨어 검사가 필수인가? 기존 검사의 방식은 당연히 한계가 있고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이 분량은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검사 방식을 통해서는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결함이거든요. 보통은 뭐 어떤 이 분량이라는 게 어느 정도만 일정하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과정에서 이런 것들만 테스트해서 딱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AI가 유일한 해답이 되는 게 뭐가 된다? 유리기판에서의 이런 공정 과정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걸 지금 해낸 게 뭐다? 엔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현재 여러 가지 HBM이 이제 대두가 되기 시작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된 더 고 HBM을 위한 이런 본딩 기술이 뜨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본딩 기술이 뜨면서 HBM에 통한 유리기판 생태계가 최근에 떠오르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지금 이것만 되면 끝인데 이게 안 되는 게 이 부분, 수율에 대한 문제. 이걸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하게 해주는 게 지금 현재 엔젯이라는 거예요, 엔젯. 그래서 엔젯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기술력만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굉장한 기업이에요. 굉장한 기업. 근데 여기 아까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중우엠텍이라는 기업과 공동개발 위한 업무 협약까지 체결했죠. 굉장히 시장에서는 좋아하는 미래 먹거리, 이런 모멘텀이 연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MZ이 사실 조금 아쉬운 거는 얘네가 실적이 완전히 여러분들이 엄청 싫어할 실적이에요. MZ이. 보면은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서 놀고 있는 만큼 실적도 엄청 안 좋다 보셔야 돼요. 이번 연도도 그렇게 좋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 이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시장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뭐다? 엔젯이 아쉬운 건 딱 하나, 실적. 어디 갔니? 엔젯의 유리기판 공정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고, 이 기술을 지금 그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현재 지금 엔젯 같은 경우가 지금 계속해서 유리기판 관련 미세 패턴 공정 고도화가 가속될수록 엔젯의 장비 경쟁력은 더욱 부각될 것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필수예요, 필수. 이제 엔젯의 기술력은 이런 솔루션 채택 검토가. 그러면서 지금 사실 얘가 실적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2026년 이후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다 가속화가 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시장에서 얘네가 고정수익 기반으로 확대가 되면서 26년부터는 오히려 실적 정상화 가능성 관측도 제기화된다는 거죠. 그럼 오히려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 전환한다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MZ이라는
기업이 저는 봤을 때 완전 바닥에 생각해요, 이거. 진짜 바닥에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업을 여러분들이랑 매매봐도 좋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엔젯에 대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고요. 이제 매일같이 제가 뭐 이런 리포터, 장전, 미국 주식에 대한 리포터도 해드리고 있고, 국내 주식에 대한 리포터도 제가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은 제가 오늘 엔젯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확인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